전라북도 저수지 중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곳 옥정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이 준공되고 사람들이 떠난 고을고을마다 물이 메워지며 옥정호가 생겼습니다. 호수 깊숙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슬픔이 담겨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옥정호는 아름다운 풍경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수많은 절경보다 더 아름다운 옛 기억을 품고 있는 옥정호. 그곳의 이야기입니다. 섬진강 발원지인 대미샘 물줄기는 임실 오원천으로 흘러들어 관촌면까지 흐릅니다. 더없이 깨끗한 물줄기는 끝없이 내달리며 수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이죠. 쉼없이 흐르는 오원천 물줄기는 신평리에 이르러 비로소 섬진강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섬진강이라 하면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그 대미샘에서 발원을 해서 광양 배알도까지 해서 225km라고 하는데요. 그 임실군 관촌면 그 앞에까지는 오원천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여기는 이시암내라고 하는데 시암이라는 뜻은 그 옛날 말로 이제 샘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옹달샘이 또 발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소재지 쪽에 그 원천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천은 물이 시작되는 곳이다 해서 저쪽 오곡리 쪽에서 물이 흘러 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섬진강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대미샘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는 끝없이 내달리며 많은 하천들과 만나고 더해져 어머니 품처럼 넉넉한 섬진강을 만들어냅니다. 섬진강은 하감리와 선거리를 잇는 선거교에서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옥정호입니다. 여기는 옥정호 입구입니다. 원천에서 이제 그 합수가 돼서 그 북창을 지나고 그 하감리 앞을 지나서 여기는 이제 선거교, 바로 다리를 건너면 선거리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강을 그 산을 에돌아 나가면서 옥정호에 다다르게 됩니다. 옥정호의 그 둘레는 26.5km인데요. 그 중에 임실은 강의 넓이가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정읍시 쪽에 속해 있습니다. 생생히 살아 움직이던 섬진강은 댐으로 물길이 막히면서 옥정호가 됐습니다. 옥정호 초입에서 만난 시루바위. 호수와 빚어내는 절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뭄으로 그 모습을 볼 순 없었지만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굽이굽이 흘러가는 옥정호. 유유히 흘러가는 그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옥정호에서 마주하는 첫 마을, 월면리입니다. 여기는 월면이라는 마을인데요. 그 옥정호 이제 상류 쪽에
속해 있고요. 앞에 뒤에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마을이 있는데요. 그 월면이란 뜻은 달이 잠자고 있는 마을이다. 이게 산이 그만큼 높으니까 늦게 뜬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기자기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임실은 산이 70%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보면 물줄기가 산을 애돌아 이렇게 나가면서 산첩첩, 물첩첩이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쓰일 정도로 상당히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정호도 산과 산 사이를 이제 흐르면서 그 애돌아 나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까지 차가 들어오지만 한때는 오지였던 월면리. 면 소재지에 가려면 하루를 꼬박 걸어 나가야 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배를 이용했습니다. 많은 것이 불편하던 시절, 옥정호는 없어선 안 될 소중한 뱃길이었죠. 월면리를 애돌아 흐른 물은 섬을 만나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옥정호 대표 명소로 손꼽히는 붕어섬입니다. 이곳은 물 한 개가 빚어낸 풍경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죠. 물이 차기 전에 그 옛날에는 그 마을이었어요. 논과 밭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이제 1960년도 다목적 댐을 막으면서 또 수몰이 됐죠. 마을이 떠나고 논밭이 이제 다 물에 잠기면서 그 마을 뒷산이 이렇게 붕어섬처럼 붕어처럼 그 모양이 형성이 되면서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외한날, 내한날이라는 그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한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날등, 외한날은 바깥쪽에 있는 날등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이렇게 차면서 그 점차 거의 올라오니까 그 잎 부분만이 이렇게 남은 것이 그 일부러 삽질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붕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 마을의 작은 야산이었던 붕어섬. 아름다운 풍광 아래엔 수몰민들의 애환이 잠겨 있습니다. 붕어섬 가까운 곳, 망향탑이 서 있습니다. 섬진강 댐이 생기면서 임실군과 정읍시 5계면 24계리가 물속에 잠겼습니다. 다시는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고향. 그리운 풍경은 기억에만 남아 있습니다. 망향탑 바로 옆에 수몰의 아픔을 함께 겪은 정자가 있습니다. 양효정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임금의 피난길을 호위한 성균관 진사 최응숙 선생이 지은 곳인데요. 주변 경치가 좋아 그 옛날 수많은 풍류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명승지였습니다. 여기는 그 옛날 수몰이 되기 전에 입섬리라는 마을이에요. 전주 채씨들의 집성촌인데 이 마을에서 진사가 12명이나 조선시대에 이렇게 배출이 될 만큼 좀 선비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양요정이라고 하는 정자는 그 옛날에 성균관 진사 그 최응숙이라는 선생님이 낙향을 해서 이 지역에 머물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시문을 논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와서 같이 여기서 즐기고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양요정이라는 정자는 저 아래 지금 수몰이 된 곳 그 절벽 밑에가 있었는데 수몰이 되면서 바로 그 이쪽으로 그대로 해체해서
그대로 다시 복원을 한 그런 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붕어섬에 머물던 옥정호 물길은 또다시 여정을 떠납니다. 흐르는 물길마다 산들이 질비하니 거쳐가는 곳마다 한 폭의 그림입니다.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오남대교 또한 절경을 자아냅니다. (2011년) 새롭게 건설된 오남대교. 낮에는 웅장한 자태로,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호반의 낭만을 찾아 떠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죠. 길이만 910m, 옥정호 넓은 물줄기를 가로지르는 오남대교는 전주에서 임실, 순창, 그리고 광주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 되고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처럼 이어진 물길. 그 위를 따라가다 보면 진한 옥빛 물결에 둘러싸인 섬을 만나게 됩니다. 옥정호 수위가 낮아지면 섬과 육지를 잇는 길이 열리는 곳. 수몰이 되면서 섬이 된 점등입니다. 이쪽은 점등이라고 하는데요. 그 물이 차면 섬이 되고 또 갈수기에는 물이 빠지면 또 육지가 됩니다. 그 점등이라는 뜻은 그 옛날에 그 토질이 좋아서 거기에서 도자기를 구웠다 그래요. 거기는 이제 그 조선 말쯤 보면은 그 옹기를 좀 많이 굽거든요. 그래서 질그릇 그 옹기를 좀 구워낸 그런 곳이고, 근데 그 옛날에 또 그쪽은 물이 댐을 막기 전에도 물이 상당히 많고 내가 넓어서 그쪽에다 이제 줄을 이어서 그 배를 하나 띄워서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또 섭다리도 만들어서 그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땔감을 해서 이쪽 마을로 이렇게 또 싣고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옥정호를 휘감고 굽이굽이 들어선 순환도로. 호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옥정호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꼽혔을 정도입니다. 옥정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지 중에 오지였던 버머리에 이릅니다. 산내면으로 가는 도로가 뚫리면서 가는 길이 좋아졌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면 꼬박 하루가 걸릴 정도였죠. 감이 유명했던 버머리. 이곳 사람들은 곶감을 만들어 삶을 일궈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떠나고 생계수단이던 곶감은 아득한 추억이 됐습니다. 버머리를 다녀간 물줄기는 정읍시 산내면으로 흘러듭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던 물줄기는
섬진강댐에서 비로소 멈춥니다. 1965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섬진강 다목적댐. 그 섬진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있을 때 1919년에 일제들이 그 우리 호남 평야 그 쌀농사를 많이 지어서 가져가려고 이제 물 많이 나는 곳을 탐색을 했다네요. 근데 임실이 좀 고도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임실 이게 우남 쪽에다가 이제 댐을 막았어요. 근데 그 댐을 막아서 농사를 좀 지었는데 물 수량이 좀 부족했던가 봐요. 그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이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설계를 내서 이제 더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해방이 됐어요. 1960년대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죠. 그때 이제 여기 댐을 1960년도에 시작을 해서 1965년도에 완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수위는 195m. 물 수위는 195m였지만 실제 사용한 물 수위는 191m. 수위선 내에 수몰민이 재정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수 사용이 증가하면서 수위를 높이는 일이 불가피해졌죠. 결국 댐 건설 40년 만에 주변 235세대가 이주하면서 섬진강댐은 원래 수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한때는 홍수 때마다 골머리를 앓았던 섬진강댐. 물이 차야 방류할 수 있었던 시스템 탓에 섬진강 하류 지역이 침수 피해를 겪은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낮은 위치에서도 물을 내보낼 수 있는 보조 여수로가 건설됐습니다. 전처럼 물이 가득 차지 않더라도 방류할 수 있게 되면서 침수 피해의 위험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문방리 옆에 자리한 마을. 옥정호의 이름이 유래된 옥정리입니다. 마을에 구슬 같은 샘이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마을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지만 많은 이들이 떠나고 이제 이곳에선 맑게 흐르던 물소리도 사람들 북적이던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옥정리를 지나 산등성이를 넘으면 산 중턱에 자리한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수방리입니다. 옥정호 인근 마을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방리라는 마을인데요. 그 옥정호 주변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한자로 풀어본다면 물수자, 막을 방자, 그 옛날부터 물을 막는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었는데 실제로 오늘날 댐이 생기고 나서 보면은 물을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여기 주변에는 또 문방리라는 데가 있어요. 문자에다가 막을 방자. 근데 그 지명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또 이렇게 그 문방리 앞에 도수로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그 옛날부터 그 지명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저쪽 물 건너에 보면은 수침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물 숫자에다 잠길 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댐이 생기면서 일부는 이렇게 그 마을이 이주를 했지만 이제 물로 이렇게 잠겨 있고. 물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은 옥정호.
아마도 조상들의 선견 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수박리를 지난 물길은 정읍시 산내면으로 향합니다. 물길을 따라 쉼없이 내달리다 보면 눈에 띄는 시설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취수구입니다. 이곳을 통해 물은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수력발전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죠. 옥정호는 끊임없이 흐르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들을 위해 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천들이 더해져 조성된 옥정호. 정읍시 산내면을 흐르는 추령천도 옥정호 물줄기 중 하나입니다. 옥정호는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만큼 계절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곳 추령천 근처에 자리한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열리는 구절초 축제가 대표적입니다. 가을에 만나는 눈밭, 순백의 구절초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구절초 테마공원은 2005년도에 조성이 된 그 자연 그대로 지형을 이용한 그 구절초 그 테마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12회째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 구절초 야생화를 이용한 그 지역 축제이고 2017년도에 지방 정원으로 선정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구절초 꽃을 이용한 여러 가지 즐길거리 그리고 볼거리, 그 누릴거리들이 더 많이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구절초 꽃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꽃이에요.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이 꽃대를 다 잘라서 그 꽃차를 만들고 또 구절초 꽃이나 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뭐 구절초 막걸리 또는 구절초 화장품, 뭐 베개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구절초 꽃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꽃입니다. 음력 9월 9일 꽃이 9마디가 되며 꽃망울을 터뜨리는 구절초. 든든한 생계를 위해 땅을 일구고 꽃을 피운 농민들. 그로부터 12년 공원은 관광명소로 떠올랐죠. 옥정호와 함께 구절초 축제는 이곳 사람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흐르는 섬진강을 막아 형성된 옥정호. 옥정호는 제 길을 따라 유유히 흐르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머물라 합니다. 늘 곁에 함께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호수. 오늘도 옥정호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안겨주며 지치고 힘든 삶에 위로를 건넵니다.